중국 전역에 흩어져 수백 개의 유령 도시와 마을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대규모 신축 도시 지역입니다. 원격 산 정상에 위태로이 자리 잡은 버려진 빌라 단지는 경계심이 많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충칭의 유령 마을이라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칭호를 올바르게 얻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동일한 허름해진 중국식 빌라가 10년 이상 동안 완전히 버려져 있어 다양한 상태의 무너짐을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거만한 야망에 대한 유령 같은 기념비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이 단지가 버려진 무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으며 이것이 버려진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개발자는 충칭의 최고급 부유층을 위한 최고급 단지를 만들겠다는 망상적인 목표를 가졌으며 도시의 엘리트를 위한 50개의 호화로운 빌라를 약속했습니다. 거대한 계획은 화려한 가구, 아름다운 산의 전망, 심지어 권자에 어울리는 사림 엘리베이터를 갖춘 광활한 부지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산 정상 위치,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완전히 기반이 없는 이곳은 이 비이성적인 몽상의 치명적인 결점이었습니다. 초품질의 건설과 포장된 도로, 물, 전기, 심지어 기본 석고 벽이 없어 빌라는 완전히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호화로운 편의 시설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된 결과로 식물이 난생처럼 번성하면서 이미 기이한 단지를 순전히 그림자와 영혼의 굴로 만들었습니다. 덩굴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잡초는 콘크리트 기반의 틈새를 통해 땅을 자연에게 되찾게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산의 미해결된 토지 권리 문제로 인해 개발자는 아마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지역의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비현실적인 측면이 명확해지자 개발자의 강력한 후원자들이 지원을 철회하여 이 산속에 썩어가는 운명을 결정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법적 문제, 기반이 없는 구조, 부실한 계획, 그리고 비현실적인 야망은 실패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각각 최대 100만 달러로 평가되었지만 허름한 빌라들은 현재 위험한 상태로 아무도 거기에 살 용기를 내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진 유령 마을은 종이상으로도 잘 의도되었든 어떤 규모로든 재산 개발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의도되었든 현실과 마주할 때 급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허망과 비현실적인 야망을 나타내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파도.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거대한 규모와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전례 없는 도시 건설 붐을 경험했습니다. 2016년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들은 현대 역사에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수백 개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2개의 도별 수도는 각각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 평균 4.6개의 새로운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144개의 부촌급 도시는 각각 약 1.5개의 새로운 도시 지역을 계획했습니다. 거의 300개의 부촌급 지방을 포함하는 중국의 분산된 행정 구조를 고려하면 중규모 인구 중심지에서만 약 400개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동쪽 도시인 산양은 이 새로운 도시 열풍에 기저에 있는 엄청난 야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2016년 현재로서 그 수도권 내에서 최소 19개의 새로운 도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에서 파이프라인 계획, 입찰 및 건설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총 3,500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챗GPT. 물론 이 대규모 도시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중국 민족대학 교수이자 농촌개발과 농업에 대한 전문가인 웬 티준 교수가 말하듯이 만약 중국의 도시화율이 정말 50%를 초과한다면 나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억 인구 중 7억이 도시로 이동하면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는 다양한 긴장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긴장감 넘치는 도시 환경에 놓으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전례 없는 손상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에너지 붕괴, 자원 부족 또는 식량 공급 지연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완전히 외부 에너지, 자원 및 식량에 의존하는 사회에게 위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우한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의 영향을 살펴보기만 해도 2천억 위안 이상의 재정 자극, 전국적인 지원, 거대한 공급량, 이런 방식으로 생존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소비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신규로 계획된 도시 지역들은 최종적으로 2016년에 전 세계 총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4억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지방정부가 미래의 인구 증가, 경제 확장 및 자신들의 영토에서의 대규모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극도로 낙관적인 가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엔지니어링에 의한 도시화의 규모와 속도는 미국과 같은 19세기 서양 국가들의 빠른 산업도시 붐조차 뛰어넘습니다. 다른 현대 국가는 이렇게 중앙에서 조정된 웅장한 도시 건설 계획을 이렇게 방임하면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낮은 기대 이상의 인구 증가와 둔화된 GDP 성장으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시 공간의 과잉 공급에 대한 근거를 점점 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의 과장된 계획이 중국의 경제적 풍경과 도시화 추진의 심각한 비효율성, 낭비 및 불균형을 반드시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무주택 유령 도시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도시 건설의 주요 동력. 지난 20년간 중국의 신규 도시 건설의 엄청난 속도는 도시 개발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쟁 압력과 제도적 지배 결함의 독성 혼합물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간 건설 경쟁은 더 많은 도시를 강력하게 건설하고 도시 경계를 계속해서 외부로 확장하는 것으로 깊이 뿌리 박혀 중국의 개발적 지배 모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방 당국자들의 경력 전망과 예산 증가는 그들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를 청사진화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조정된 국가 수준의 감독 및 계획의 부족도 있었습니다. 중앙계획부서는 이미 설립된 도시 내에서의 토지 이용과 개발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가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는 주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방 및 시 관리자들은 국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지역적으로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위해 광범위한 자유를 누렸다. 수직 감독의 부재로 인해 실제 도시화 필요에 심각한 과대 예측이 발생하여 지역 간 도시 건설의 낭비로 이어졌다. 억제되지 않은 개발이 퍼져서 황량한 도시를 낳았다. 기대는 이러한 확장된 새 도시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상당한 주민 유입을 유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목표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비어있는 건물, 고요한 쇼핑몰, 벌거벗은 시민광장, 어두운 탑이 이러한 유령 도시를 정의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빈번한 신개발은 종종 기존 도시의 인구 감소와 결합되며 새로운 지역의 자원이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고용률이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압박에 저항하면서 작은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점점 더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청년들의 불합리한 성향은 입주율을 더욱 저해한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무수한 신도시, 지구에서 극히 낮은 입주율의 사례가 풍부하다. 수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던 전체적인 동네는 건설 초기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완전히 고요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악명 높은 사례는 여전히 비어있는 고층 아파트로 가득 찬 거대한 새로운 해안지구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소문에 의하면 한 가구만이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져 있다. 중국의 실패한 이주주택 프로젝트로 인한 시골 인구 이동. 중국 전역의 일부 지방정부는 도시 확장을 위한 땅 확보를 위해 농촌 주민들을 새로운 도시 개발지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골 주민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주주택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주주택 프로젝트는
이주된 시골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개발자 자금, 부실한 계획, 그리고 부패로 인해 공사는 종종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철거된 시골 주민들은 그들의 이주로 정당화된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인 리아오닝 지방의 대규모 이주 주택 지역 중 하나는 이주된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이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연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도시 이주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대대적인 약속들은 일관되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주된 시골 주민들은 종종 광명한 새로운 도시 주택이 아닌 막다른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윤리적 감시, 자금, 그리고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화를 위한 강력한 이주로 인한 인간적 손실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위해 땅을 정리하는 서두에서 시골 인구는 적절한 대체물을 얻지 못한 채 집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신도시, 큰 비전 미실현. 중국 전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한 도시 개발 전략 중 하나는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는 새로운 철도 연결성을 활용하여 성장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중국의 빠르게 확장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편리한 접근이 투자와 새로운 주민들을 이러한 계획된 도시, 지역으로 끌어들이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고속철도 신도시가 기대한 번영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지구의 개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부실한 조정, 기존 도시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시설 및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기반 산업이 모두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공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많은 고속철도 신도시는 고스트시티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어 있고 인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연결성의 홍보가 실제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개발을 끌어들이지 못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철도 접근의 편리성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큰 도시로의 작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오 카운티의 거대한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실 지구는 30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지만 황량한 거리와 빈 탑은 철도 접근만으로 번창하는 새로운 도시의 미실현된 희망을 나타냅니다. 연결성은 도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험은 고속철도 신도시가 종종 인구 및 경제 현실에서 벗어난 계획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계속된 고충은 더 신중하고 조정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분석가가 설명한 대로 철도 접근만으로 도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현실적인 인구 및 경제 예측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계획되고 주거, 상업, 시민 공간 및 가치 사슬이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는 포괄적인 계획을 추구해야 합니다. 철도 연결 도시 유토피아의 웅장한 비전은 중국의 고속철도 신도시의 한계에 대한 더 실제적인 이해로 양보되었습니다. 이들의 미충족된 잠재력은 공학적 개발의 복잡성과 현실에 부합한 균형 잡힌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직접 유발한 유령 도시 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로 수천 개의 새로운 유령 도시를 대규모 건설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200% 이상 상승함에 따라 개발업자들은 5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감당하고 200여 개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와 도시 지구를 건설하는 데 착수했으며 실제 기본 시장 수요와는 분리된 대규모 주택 공급 과잉을 창출했습니다. 2010년까지 부동산 투자는 중국의 총 GDP에서 충격적인 1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 난폭하고 통제되지 않은 투기 시대는 개발업자들이 적절한 입주율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기적 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한 원격 지역 및
외곽 지역에 전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빠르게 건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2015년 이후 드디어 정점에 도달하자 신용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이러한 위험하고 야심찬 유령도시 프로젝트 중 많은 것들의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써 개발업자들은 비어있는 사무실 건물, 콘도, 쇼핑몰 및 인프라의 추정치 1조 달러에 달하는 유린된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계는 부동산 열풍에서 나타난 공급 과잉의 심각한 정도를 드러냅니다. 2018년까지 중국의 도시 주택 공실률은 놀라운 22%에 달하며 2022년 현재 중국 전역에는 10억 평방미터 이상의 완전히 공실한 주거용 재산이 흩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도시에는 비어있는 가게, 아파트, 사무동 및 시민 건물이 연이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통제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와 억제되지 않은 개발 열광이 중국의 악명 높은 유령 도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실패한 도시들은 실제 인간 수요와 유기적인 경제 성장이 초기에 고백한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불가피하게 더욱 수축됨에 따라 분석가들은 낭비된 자산의 방대한 범위와 더 큰 투자 흐름의 왜곡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전망이 여러 해 동안 무겁게 누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통제되지 않은 투기를 피하는 것은 앞으로 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